2022년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목차는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자모나 크로, 삼옥뚝, 강남 대장주도 예외 없다. 비강남 첫 20억 찍은 흑석동 최고가 대비 5억 넘게 떨어져 마포 신축 59제곱미터 15억 밑으로 재건축되어 여의도 시범도 하락. 전문가 대부분 급매물 소진 낙폭호 주변 시세 끌어내려 서울 집값 내림세 전방위 확산. 자모나크로는 아크로 리뷰뷰 78제곱미터 기준으로 3억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강남권 시세를 이끄는 대장주나 재건축되어 아파트까지 종전 최고가 대비 수억 원 내린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집값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주택 매수 심리를 짓누르고 있어 지금 같은 분위기가 최소 1, 2년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천 가구 규모 대학급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집값 하락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60층의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전용 156제곱미터는 이달 초 32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35억 원보다 3억 원 하락했다. 박원과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적어도 앞으로 1년간은 조정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부동산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부동산은 짧게 끊고 그 다음에 경제, 금융, 주식. 이익 눈높이 고고 호텔 레저 조선주 찜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예상치 GKL 3개월 전보다 204% 상승. 조선업체들 20에서 50%대 증가. 2차 전지주도 실적 개선 뚜렷. 롯데관광 주가 한 달 새 10% 뛰어. 조선 5개사 평균 16% 공충. 안개 속에서 믿을 건 실적분. 국내 증시에서 지난달부터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 상승폭이 제한된 가운데 업종별로 주가가 빠르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실적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는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호텔, 레저, 조선, 2차전지 업종이 유망하다는 평가다. 요즘 보통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유명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돌고 있는데 보통 태조는 이상계죠. 근데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이 5가지 테마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14일 금융정보업체 FN가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에서 향후 12개월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발표한 상장사는 총 243개다. 이후 향후 1년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권가 추정치 평균 1개월 전과 3개월 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종목은 호텔, 레저, 조선, 2차전지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레저 업종에서는 카지노 관련 기업의 전망이 밝다. 공기업 GKL은 향후 1년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27억 원에 달한다. 3개월 전보다 203.8%, 1개월 전보다 31.9% 증가했다. 롯데관광개발은 향후 1년간 753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 이 역시 3개월 전보다 22.95%, 1개월 전보다는 30.58% 높아진 수치다. 파라다이스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개월 전 대비 66.5%, 1개월 전 대비 13.6%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현재 같은 순환매 장세에선 꾸준히 영업이익 전망치가 높아지는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경수 하나증권연구원은 한국의 기업이익은 내년까지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그 증가폭도 큰 업종과 종목이 향후 증시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미 주가 반등을 시작한 종목들도 나오고 있다. 카지노주가 대표적이다. 카지노주를 강원랜드 가지고 있는데 강원랜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냥 똔똔입니다. 똔똔.
조선주도 액화 천연가스 LNG 선박 수주 기대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등 5개 조선사는 최근 한 달간 주가 평균 16.6% 올랐다. 이 중에서 현대미포조선은 52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침체와도 성장, 태양광, 방산주 목표가 수,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 10% 넘게 상향 조정, 덴티움 등 의료기기주도 올려, 솔루스 첨단 소재, 케이카 등 한 달 새 목표가 30% 넘게 빠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판 이후에 팔자마자 35,000원대 팔았는데 지금 한 48,000원 된 것 같아요. 아, 이거 배가 너무 아픈데 이거. 그 다음에 의료기기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아직 보유 주식은 아닌데 제이시스 메디컬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매입을 할 예정이고요. 케이카는 최근에 공모를 했는데 성적이 완전 처참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상장사들은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보고서가 넘쳐나고 있다.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실적 피크아웃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다. 이 와중에 호실적과 성장성을 평가받아 목표 주가가 내려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이 있다. 목표 주가 상승은 주로 의료기기, 태양광, 방산 업종에서 나왔다.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은 목표 주가 한 달 사이에 98,571원에서 125,833원으로 27.7% 올랐다. 하나솔루션은 16.6%,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5.3% 등등. 덴티움은 최근에 25% 상승했다. 셀트리온 네오위즈도 나홀로 고고.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나홀로 목표 주가가 오른 종목들도 눈에 띈다. 목표 주가가 14.9% 오른 셀트리온, 게임업체 네오위즈, 의료업체 FNF가 대표적이다. 자, 방산과 조선은 업종 호황에 힘입어 목표가가 많이 올랐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는 15.3% 올랐고, 한국항공우주, 현대엘렉트릭, HSDNG 등이 목표가가 많이 오른 종목으로 집계 됐다. 그렇군. 네, 종합면 중국 경기지표 악화에 전력난난까지 횡보하던 위안화 가치 급락 1달러 6.8위안 육박 코로나 봉쇄 장기화 여파에 8월 경기 선행 지표도 나빠져 버팀목 수출마저 적신호 명백한 하강 신호 켜졌다. 달러 유출 인플레 우려에도 인민은행 이달 금리 인하 방침 당국 환율 상승 용인 분석도 지난 석 달여 동안 횡보하던 위안화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도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다. 내수 부진과 미중 갈등 심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도 활력이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상하이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장중 0.3%가량 상승한 달러당 6.7938위안을 기록했다. 홍콩 여객 시장에선 전날 1.25% 급등하면서 석 달여 만에 달러당 6.8위안을 돌파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상하이 봉쇄 등 국내외 악재 상황이 180도 달라지고 있다. 시장에선 중국의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란 분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 유출과 위안화 약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외국인은 7월까지 6개월 연속 중국 채권을 순매도했다. 매도 규모는 약 103조 원에 달한다. 중국은 미국 채권, 미국채 매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미국채 보유액은 6월 말 기준 9,678억 달러로 7개월 연속 줄었다. 최근에 중국이 판 국채를 일본에서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유출 등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기 하강이 심각해졌다는 진단이다. 그나마 버티던 수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 들어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주요 제조업 허브가 봉쇄를 반복하면서 하반기에 선적할 주문 가운데 상당수가 동남아시아로 넘어갔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이 환율 상승,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용인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폭염과 가뭄에 따른 전력난도 중국 경제의 새로운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애플 협력사인 폭스콘의 청도 공장을 비롯해 스촨성의 태양광, 알루미늄, 리튬 등 주력 생산 설비가 일제히 가동을 중단했다.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중국 기업들의 수출도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중국 내 GDP에서 30%를 약 부동산 자산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자산이 급락을 하면은 기업들도 문제가 물론 될 수 있지만 개인들도 주민들도 국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고요.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조선 건자재 같은 경우에도 그걸 통해서 주택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건설 기자재 건자재 같은 경우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나 구체적인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재고 넘치자 가동률 낮추는 삼성, LG 시설 투자도 줄줄이 축소. 6월 제조업 재고율 124% 넘어. 삼성 재고자산 2분기 기준 52조. 수요 둔화로 완제품 재고량 늘자 평가 손실 급증에 실적도 타격. 설비 투자 축소, 고용소득 감소, 소비까지 위축되는 악순환 우려. 제품이 안 팔린다. 대기업 올 상반기 재고자산 사상 최대. 삼성전자는 TV 등 영상기기 생산 라인 가동률을 1분기 84.3%에서 2분기 63.7%로 휴대폰 라인 가동률을 81%에서 70%로 낮췄다. 코로나19 특수가 끝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가동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같은 기간에 LG전자도 냉장고 127에서 119로, 세탁기는 99에서 81, 에어컨은 129에서 108 등 생활가전 라인의 2분기 가동률을 전 분기보다 낮췄다. LG전자가 계속 주가가 하락하는 거를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보니까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제조업 재고율 약 124.6%로 전월 대비 10.3%포인트, 10.3%포인트 상승했다. 재고율은 기업 재고를 시장에 내다 판 제품의 양으로 나눈 값이다. 팔리지 않고 쌓인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반도체,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제조업 기업을 중심으로 재고가 급증하고 있다. 재고자산은 시중에 바로 팔 수 있는 상품과 생산 과정에 있는 반제품, 제공품 및 원재료로 구분된다.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로 제품이 팔리지 않고 쌓이거나 원재료값 상승으로 이미 확보한 원자재의 재고 평가액이 늘어나는 경우다. 최근 늘어난 재고 중 상당 부분이 상품 재고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제품과 원재료에 비해 상품 재고 증가율 43.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 물량이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관리 운영 비용이 늘고 있다. 재고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재고 자산 평가 손실도 증가한다. 삼성전자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올 2분기 1조 9,3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5,913억 원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2분기 실적에 대거 반영하면서 이만큼의 영업이익이 장부상에서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재고 급증으로 기업들의 시설 투자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대폭 축소하면 고용소득 감소에 이어 소비도 위축되는 등 경제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네, 부정적인 내용이 많네요. 네, 이번 주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